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간, 르네상스의 거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완성된 천재로 기억합니다. 모나리자의 온화한 미소나 최후의 만찬의 완벽한 구도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다빈치가 남긴 작품 중 온전히 완성된 회화는 20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것은 수천 장의 메모와 스케치 그리고 그리다만 칠하다만 미완성의 캔버스들이었습니다. 그의 의뢰인들은 그림 좀 제발 끝내달라고 독촉장을 보냈고 때로는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빈치 스스로도 죽기 직전 침상에 누워 신과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며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500년 전 피렌체의 작업실로 돌아가 의학 논문과 심리학 보고서를 들고 다빈치의 뇌 속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산만함과 미완성된 삶을 긍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빈치의 멈춰버린 붓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마르코 카타니 교수팀이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연구팀은 다빈치의 작업 방식과 기록들을 현대 정신의학적 진단 기준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놀라운 가설을 제시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를 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ADHD라고 하면 보통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이를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는 상태, 즉 뇌의 보상 회로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상태라고 봅니다. 다빈치의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장보기 목록 옆에 기하학 공식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사람의 얼굴 근육 스케치가 또 그 아래에는 강물의 흐름에 대한 관찰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도 그의 생각은 널뛰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확산적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새가 나는 원리가 궁금해져서 붓을 던져두고 시장에 가서 새를 사서 날려보냈습니다. 또 말을 그리다가 말의 근육 해부하기 궁금해져서 해부실로 달려가 밤새 시체를 해부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겠지만 다빈치의 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림을 완성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뇌에 더 큰 도파민 즉 쾌락 호르몬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전기 작가 조르조 바사리는 다빈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포기해버리곤 했다라고요. 하지만 이 불안정함이야말로 다빈치의 천재성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뇌 부위의 연결성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남들이 A에서 B로 갈 때 이들은 A에서 C, D, Z로 건너뜁니다. 다빈치가 헬리콥터의 원형을 스케치하고 잠수복을 고안하고 인체 비례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뇌가 한 가지 과제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딴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미완성작들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뇌가 가진 폭발적인 호기심의 흔적인 셈입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미완성을 오로지 ADHD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지독한 완벽주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부가적 완벽주의와는 다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봅니다. 다빈치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연 그 자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평면인 캔버스 위에 3차원의 입체감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어 했고, 멈춰있는 그림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영혼과 공기의 떨림까지 담아내려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법인 스푸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연기처럼 사라지다라는 뜻의 이 기법은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고 색을 안개처럼 번지게 하여 경계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모나리자의 눈가와 입가가 그토록 신비로운 이유도 바로 이 스푸마토 기법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곽선이 명확한 그림은 선을 긋는 순간 완성이 정의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흐리는 스푸마토 기법은 붓질을 수천 번, 수만 번 덧칠하며 아주 미세한 명암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빈치에게 있어 붓을 놓는다는 것은 곧 타협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이상형을 현실의 물감으로 구현하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에서 이를 승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이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완성이라는 개념의 부재로 해석합니다. 다빈치에게 그림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그는 앙기아리 전투라는 벽화를 그리다가 재료 배합 실패로 그림이 흘러내리자 복구하는 대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탐구였지, 벽에 그림을 남기는 것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탐구가 끝나는 순간 혹은 그 탐구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그의 흥미는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강박적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내놓지 않는 것. 이것이 다빈치가 수많은 대작을 스케치해 단계에서 멈춘 심리적 기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빈치를 실패한 예술가로 보아야 할까요? 완성작이 적으니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술사적 개념인 논피니토, 즉 미완성의 미학을 꺼내들어야 합니다. 르네상스 후기로 갈수록,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같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미완성은 단순히 덜 끝낸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표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돌 속에 갇힌 인물이 깨어나려는 듯한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처럼 다빈치의 미완성 스케치들은 오히려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다빈치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보면 배경의 인물들은 유령처럼 흐릿하고 계단의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보다 오히려 더 역동적이고 다빈치의 사고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멈춰진 붓자국 위에서 화가의 고민과 숨결을 느낍니다. 매끄럽게 마감된 표면, 아래 숨겨졌을 치열한 투쟁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현대 뇌과학은 이것을 지각적 종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보면 스스로 빈 곳을 채워 넣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빈치의 흐릿한 스케치를 볼 때 관람자의 뇌는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저 표정은 슬픔일까, 기쁨일까, 저 손짓은 무엇을 의미할까 상상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미완성작은 관람자를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다빈치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시대를 500년이나 앞서 관객 참여형 예술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빈치는 말년에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후원을 받으며 프랑스로 건너갈 때 딱 3점의 그림을 챙겨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모나리자였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모나리자의 입가에 아주 얇은 붓질을 더하고 또 더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어쩌면 모나리자 역시 다빈치에게는 영원히 미완성인 작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나리자를 보며 덜 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완성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마감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것만이 완성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혼신을 다 쏟아부은 그 상태, 비록 남들이 보기엔 빈 구석이 있어도 내 영혼이 납득하는 그 상태가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왜 다빈치는 그토록 많은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겼을까요? 오늘 살펴본 의학적 심리학적 자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뇌가 가진 특별한 구조 때문이었고 타협을 모르는 지독한 완벽주의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그 아임의 기쁨을 캔버스라는 한정된 공간에 가두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미완성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삶이 무한한 우주를 담으려다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멈춰버린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끄적이다만 일기장 배우다만 외국어 책 시도했다가 실패한 다이어트 계획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보며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다양한 세상에 호기심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더 나은 자신을 꿈꾸었다는 흔적입니다. 다빈치의 캔버스가 비어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미완성된 날들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도 끝내지 못하고 남겨두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붓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붓을 들었던 그 순간의 열정이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미완성된 꿈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던 것처럼요.